그 다음에 여기 유동, 비유동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산을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거나 또는 비유동을 먼저 써줘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유동수위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나열해도 되고요.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나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법은 이러한 표시 방법을 섞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이제 표 2-1에 보면 자, 기본적으로 유동, 비유동 구분 표시 방법인데 자, 만약에 더 목적 적합하다면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 유동서 수은수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그 다음에 이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표시할 수 있고 혼합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자, 유동으로 분류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자산과 부채인데 거기 보면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원칙은 자, 1년 기준이다. 요건 이제 12개월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거기 이 유동자산, 유동부채에 보면은 이제 이 1년 기준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재 95페이지에 보면 유동자산에 보면 2번하고 3번에 단기 매매 또는 12개월 이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기 매매 또는 12개월 이렇게. 단기 매매 또는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회계학에서 말하는 단기는 12개월이에요. 이것이 1년 기준이다. 일반적으로는 1년 내에 현금화될 거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동으로 분류하자. 또는 1년 내에 우리 갚을 거다, 상환할 거다 이거죠. 상환할 거다. 그래서 자산이나 이런 것은 주로 실현되거나 부채 같은 경우는 결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유동자산으로 또는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더라. 자,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자, 예외는 이제 이 맥스라고 해서 우리 1년 기준하고 정상 영업주기 기준하고 둘 중에 이제 큰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외는 운전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를 적용해요. 운전자본에 대해서. 기업이 우리 제품을 만약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나 아니면 설비 자 이런 것이 바로 비유동 이 자산들에게 그러면 우리 회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이게 비유동 자산들을 사요. 근데 이 비유동 자산을 사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재료도 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도 그 다음에 제품도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투입되는 요소들이 이제 주로 원재료. 그 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외상으로 사가져오면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매입 채무 계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공품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팔려나가면 이제 매출원가 나오죠. 그게 수익을 창출해. 그럼 거기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원재료 사가지고 와서 나중에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그 주기. 자, 그걸 보고 정상 영업주기라고 그래요. 영업주기 이렇게. 주기 기준이다. 이렇게. 정상 영업주기 기준. 그래서 우리 기업은 통상적으로 원재료 사가지고 와서 그거 완성시켜가지고 팔아가지고 현금화되는 걸리는 그 주기가 예를 들면 1년 6개월이다 이거예요. 1년 6개월 이렇게. 그러면 1년 6개월 내에 이 만약에 매입 채무라든지 이런 매출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 6개월 내에 팔려나가거나 갚거나 회수하거나 자, 근데 1년은 넘어가 버려요, 이게. 1년은 초과하면서 1년 6개월 내에 그렇게 실현되고 결제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이 넘어가더라도 아니, 이 회사의 특성은 주로 1년이 넘어가서 팔리거나 회수되거나 결제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상 영업주기가 더 크면 당연히 얘네들은 이걸 보고 온전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온전자본은 즉 이런 비유동 설비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이 자산부채 계정들은 우리 1년이 넘어가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상 영업주기라고 하는 거. 자, 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게 1번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서가 있어요, 이게 단서. 그래서 1년 이상 제한이 걸려 있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용에 제한이 걸려 있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이렇게. 무조건 권리가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이게 현금 그 자체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이제 이 유동자산으로 분류해 있지. 근데 문제는 그 자산에 대해서 1년 이상 제한 걸려 있지 말아야 돼, 이게. 근데 그 자산이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제한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만약에 내가 3억 원이 현금이 있는데 이 3억 원은 3년 있다가 우리 대출금 갚는 데 쓸 거니까 다른 데 쓰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걸어 놓게 되면 요거는 비유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이거 우리 매입채무 통상적으로 1년 내에 요거 갚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기할 수 있는, 즉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부여돼 있어. 그러면 어차피 이 부채에 대해서 연기할 것으로 기업이 기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유동으로 분류하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4번에 있죠, 요 내용이. 제한을 걸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 해서 저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요거 판단하는 시점이 보고기간 말로부터예요. 요 판단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2월 말법인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로부터 1년이다.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지. 자, 거기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업주기 파란색으로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현금화할 때까지 걸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고 그래. 이게 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최장 매출 채권 외상으로 했다가 이제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하고 매입채무, 매출채권, 그리고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운전자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96페이지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매입채무라든지, 그 다음에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본에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1년이 넘어가더라도 이 기업의 특성상 요것이 1년이 넘어가더라도 정상 영업주기 내에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것들이면 이건 다 이 정상 영업주기를 반영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